자, 인터뷰. 지금은 지방시대 시간입니다. 경기도 고양시가 올해 더 특별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특례시 지정에 따라 이전보다 더 많은 행재정 권한과 또 재량권을 갖는 만큼 도시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욱 고양시의 포부가 궁금해지는데요. 이재준 고양시장 연결해서 올 한 해 고양시의 미래와 함께 또 역점 사업이 무엇인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재준 시장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이재준 고양시장입니다. 예, 또 뵙습니다. 지난해 12월 32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를 하면서 고양시는 인구 108만 규모에 걸맞는 옷을 입게 됐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특례시 지정 축하와 함께 이에 걸맞는 준비 과정으로 많이 또 분주하게 될 것 같은데요. 좀 어떻습니까, 시장님? 예, 맞습니다. 고양시는 2020년에 고양군에서 시로 승격했거든요. 그래서 약 28년이 지났는데 내년부터 이제 특례시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내년부터. 예. 고양시는 인구 108만이 넘고 이제 내년이면 110만이 되는데 사실 인구 5만의 도시와 함께 그 권한이나 그 제도, 재정적인 부분들이 같이 다뤄져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불합리를 해소해달라고 이제 4개 광역, 4개 특례시가 함께 공동 노력을 했고요. 작년 연말에 그 큰 선물이죠, 저희들한테는. 그래서 100만 대도시에 맞는 옷을 해달라 이렇게 했지만 사실상 많이 미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령에 모든 것들을 담아야 되는 것이고 그 과정을 이제 그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4개 특례시가 그 TF팀을 만들어서 함께 공동 연구하기로 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저 수원시, 그다음에 우리 이재준 시장님 고양시, 그다음에 용인, 그다음에 창원시. 예, 그렇습니다. 거기 계신 분들이 자주 저기 이렇게 좀 전화 통화도 하시고 미팅도 하시고 서로 그러셨던 건가 봐요. 예, 뭐 창원까지 가서 같이 함께 그 촉구 결의대회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정부나 국회 그리고 포럼들을 유치해가면서 그리고 또 시민분들이 많이 호응을 해주셨죠. 그 지방자치법에 보면 50만을 대도시로 규정을 한 지가 이제 꽤 됐어요. 그러면 그거의 2배가 넘는 100만도 이제 대도시 특례라는 걸 두어서 광역이라는 것을 벗어나지 않으면서 그 나름대로의 어떤 특별성을 이제 좀 담아주자. 이것이 이제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담긴 내용입니다. 예. 자, 그런데 시장님. 네네. 이게 이제 이 특례시라는 게 이제 처음 이렇게 또 있는 일이다 보니까 이 특례시가 갖는 이 행재정적 권한과 범위가 조금 아직까지는 좀 불명확한 거 아닌가 이런 얘기도 좀 있고 때문에 우리 시장님께서 앞으로 이 특례 권한을 어떻게 발굴할 것인지가 또 올 한 해의 과제가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게 아무도 가지 않은 길입니다. 이 길을 가면서 저희들이 조율도 해야 되고 또 그 4개 특례시만 가지고는 성사가 되지 않습니다. 이게 국회나 중앙정부와 충분하게 1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조율하고 가다듬어서 서로 간의 어떤 권한들을 침범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서로 이양할 건 이양하고 그리고 또 협의할 건 협의하고 해서 그 지방자치라는 관계 속에서 특례시라는 것이 나름대로의 그 특별함을 인정받는 것이지 이 룰을 깨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저희들은 4개 그 특례시가 함께 연구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요 사무 이양이라든지 우리한테 필요한 권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발굴하고 토를 개최해가면서 내용을 담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 고양시만의 차별화된 그 특례 권한 발굴을 위해서 그 고양시 신청사 건립에도 박차를 가할 거라고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게 될지 또 이것도 좀 궁금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고양시는 1983년도에 건립돼서 이제 약 40년이 경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는 뭐 인구가 20만도 안 될 때죠. 지금 고양시는 2003년도에 안전진단을 받았는데 D급 판정을 받았어요. 벌써 20년 동안 D급 건물에 살고 있는 겁니다. D급이면
어유, 이제 헐어야 되는 거죠. 그럼 되게 위험한 거 아닌가요? 위험한 거죠. 그래서 저희가 네. 본관 건물도 위험하다 그래서 위에 한 층을 잘라냈습니다. 이런 아이고. 건물에 살고 있는데 예. 이제는 특례시라고 하면 특례시에 걸맞는 공간과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 그러겠죠. 그래서 예. 지금 현재 전체 부서의 60%가 밖에 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함께 모아서 시민들이 행정적 편의 내지는 시민들이 와서 민원 서비스 같은 것들을 증대할 수 있도록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예. 저희가 2년에 걸쳐서 그 예산을 1,000억을 모아놨습니다. 그러셨군요. 그래서 요것을 가지고 올해 안에 타당성 조사 끝내고 이제 착공할 수 있도록 그런 기반을 갖춰나갈 생각입니다. 이 신청사는 저희는 이제 그 건물이 아니라 미래를 짓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사실 예, 예. 그 에너지 기후 변화에 따른 이제 협약이나 그 다음에 탄소 중립 도시 같은 걸 선포를 했는데 예. 그거에 딱 맞는 그래서 이제 고양시 하면 고양시 청사 한번 가봐야지. 대한민국에서 인천공항에 내리면 야 고양시 청사 한번 들렸다가 가자. 그거 어떻게 졌나 이런 스토리가 되는 그런 청사를 짓고 싶은 것이 저희 마음입니다. 우리 저 이재준 시장님께서 또 드론 쪽에도 관심이 많으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신청사 지실 때 그 꼭대기에 헬기 비행장뿐만이 아니라 그 드론 비행장도 하나 좀 이렇게 마련해 주시면 그게 더 좋지 않을까. 예, 알겠습니다. 고양시가 옛날부터 항공대도 있고 드론이 이제 자유 그 비행구역도 이제 이번에 선정을 하게 되는데 드론의 도시로서 고양시가 또한 축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특례시가 되기 위해서는 또 자족도시로 나아갈 준비를 또 해야 할 텐데요. 일례로 일산 테크노밸리 같은 경우에 여기가 이제 그 고양시의 대표 먹거리 사업이라고 또 할 수 있겠죠. 뭐 그 규모도 엄청날 거라고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일산 테크노밸리는 제가 이제 그 경기도 기재위원장 시절에 직권상정에서 이걸 통과시킨 거거든요, 사업을. 그래서 그 말 그대로 준비 과정인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하게 된 이제 개인적 인연이 있습니다. 그 약 26만 평의 규모의 경기도, 고양시, 경기도공 그리고 고양도공이 함께 참여하는 일자리 내지는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서 약 18,000개 일자리를 창출하게 됩니다. 이미 이제 작년 6월에 중투심을 통과했고 올해 이제 그 보상과 착공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리고 또 뭐 일산 동구 장항동에 70만 제곱미터 규모로 조성되는 그 경기 고양 방송 영상밸리, 또 킨텍스 제3전시장, 또 CJ 라이브시티, 또 고양 성사지구도 올해 이렇게 또 착공을 확정을 하면서 고양시의 새로운 경제 지도를 채워가기에 더할 나위 없을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좀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시장님. 예, 그렇습니다. 고양시가 그동안 그 서울의 위성도시로서 베드타운으로서 노동력을 공급하는 그 노동 기지창이었던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위성도시로 경제에 있어서는 서울에 예속된 거였었어요. 그래서 저희 고양시는 자족시설이 전무하고 여기에 그 공장이나 이런 것들은 이전 촉진 지역이 돼서 딴 지역으로 이전하게 돼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테크노밸리, 영상밸리, 제3전시장, 그다음에 CJ 라이브시티 이런 것들이 약 그 100만 평 규모의 이제 자족시설 용지가 들어옵니다. 근데 다행스럽게도 작년, 재작년에 이 모든 것들이 정부의 인허가를 다 득했어요. 제가 우리 시민들도 그렇고 저도 복이 많아서 고생하셨네요. 예, 그래서 킨텍스 3전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거의 무산 위기였었는데 작년 1월에 기재부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해서 이제는 저희가 예산도 한 62% 정도를 확보했고 그러니까 이제 착공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3전시장이 되면 그 규모가 약 18만 평방미터거든요. 이건 아시아에서 5번째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시 마이스 산업에서는 이제 고양시가 대한민국이 이제 경쟁력을 갖게 됐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CJ 라이브시티 같은 경우는 사실상 한 번 공연에 42,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거의 뭐 그 동양 최대의 이제
그 공연장이 되는 거죠. 예, 예. 이렇게 해서 한류 콘텐츠까지 같이 엮어낸다면 고양시는 명실상부하게 이제 자족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이 GTX A 노선이 또 2023년 12월에 개통 예정이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 개통 시에 그 고향에서 강남까지 20분밖에 안 걸린다고 그럴 예정이라고 이제 알고 있는데 그 GTX A 그 창릉역 추가 신설이 발표가 되면서 또 그쪽이 또 들썩들썩하다고요. 예, 맞습니다. 네, 네. 이게 한 도시를 GTX가 정거장을 3개 지나는 경우는 고양시가 유일합니다. 그만큼 그래요? 고양 창릉 지역의 자족시설, 그 다음에 테크노밸리 킨텍스 주변의 자족시설, 이것을 통해서 강남까지 연결하는데 20분밖에 안 걸리는 거죠. 결국은 강남과 창릉 자족시설 용지, 테크노밸리 용지 이 부분들이 다 하나의 20분 내에 연결된 초연결 사이가 되는 거죠. 그렇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여기 많으니까 어느 부분에서는 그 어느 지역이 손해다 이익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이제는 서울로 빠져나갈 생각이 아니라 서울 사람들 내지는 강남 사람들 내지는 그쪽으로 오겠네요. 이쪽으로 자족시설 사용하고 싶은 분들은 여기가 거기에 임대료가 절반이잖아요. 네. 교통은 20분밖에 안 걸리고 모든 분들이 이제 고양시로 몰려들게 된다. 그래서 저는 상당히 우리 고양시 발전에는 GTX 그 창릉 역사가 들어오는 것이 도움이 크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와, 근데 저는 시장님 지금도 믿어지지가 않는 게 와, 이게 GTX A 노선이 개통이 되면은 진짜로 고향에서 강남까지 20분이면 이건 정말 이게 너무 빠른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진짜 요새 획기적인 건데. 맞습니다. 요새 그 방송을 하시니까 아시겠지만 상암동에 이제 방송단지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예. 상암동에도 거기랑 있죠. 저희랑 뭐 10분이 안 걸립니다. 아유, 근데 야, 그 상암동은 이미 임대료가 초고가라. 그렇죠. 더 이상 그 콘텐츠 기업들이나 방송과 연계된 기업들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결국은 우리 고양시에 있는 창릉은 바로 그 옆에 있고, 그 다음에 테크노밸리나 그 영상밸리도 거기에서 뭐 15분이면 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 고가의 임대를 내고 그 사업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는 많이 힘들다. 그 조건이 충족시켜주는 것은 이제 그 서울이나 뭐 강남이나 이런 그 판교나 이런 데가 아니라 고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다 몰려오실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이게 뭐 특례시다운 그런 그 개발들을 해주시고 계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고양시청에서 은평 세전력 간의 그 고양선 그 신설과 또 대곡, 고양시청, 또 식사 간의 그 트램 도입, 또 경의선 증차 등의 대책도 고양시의 교통망이 촘촘해지는 그런 성과라고 또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이번에 그 창릉 신도시를 유치를 하면서 저희가 많은 것들을 받아왔습니다. 그게 약 2조 3천억 정도가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일 큰 것이 고양선입니다. 고양시는 이제 남쪽으로 그 일산 신도시 중심으로 가운데와 그 외곽 쪽에 경의선과 3호선 두 개의 철도밖에 없었거든요. 예, 예. 이렇게 하면서 이제 6, 7개 철도가 생기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고양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창릉 신도시 협상을 하면서 제가 그 좀 고집스럽게 그 좀 땡깡을 부렸죠. 그 고양선을 일산역까지 연결해달라 이렇게 해서 했었는데 그러셨구나. 그것이 이제 오다가 결국은 이제 시청에서 머물고 이제 트램이라는 걸로 해서 이제 식사까지 연결이 되는데 결국은 그 고양시에서 6개 철도가 지나는 곳이 대곡입니다. 대곡역. 그 중심과 이제 그 창릉 그다음에 이제 일산 신도시 쪽을 연결하는 그러한 교통망을 다 확보를 했고요. 예. 그 외에도 이제 저희가 기존에 있었던 경의선 증량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탄현역에 그 경의선이 이제 급행에 쓸 수 있도록 했다든지 그다음에 덕양구 서운흥로에서 이제 그 백마까지 연결하는 도로를 개설했다. 이런 것들은 시민들이 잘 모르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 모든 교통망이 갖춰지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도시라는 것은
시간과 공간이 필요하거든요. 한꺼번에 모든 도시를 완성도를 맞출 수가 없거든요. 성장해 그렇죠. 가면서 같이 채워가는 건데 예. 저는 고양시가 이제는 이 자족시설 100만 평이 확보가 되면 그에 따라서 2차적인 도약기를 맞이하게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이고 아주 그 좋은 기운이 그냥 팍팍 느껴집니다, 시장님. 예, 고양시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사 오시게 됩니다. 아니 그리고 우리 이재준 시장님께서는 그 지난 2년 반 동안 또 고양 시민의 잃어버린 권리를 되찾기 위해서 또 힘써왔던 걸로도 이제 유명한데 그 삼성 초교 자리도 그렇고요. 또 오래돼 가지고 이제 낡은 그 옛 능곡 역사도 그 새로운 변신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예, 이 그렇죠. 부분도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삼성 초교가 사실 그게 의주로입니다. 의주로. 옛날에 의주로. 이제 사신들이 다녔던 그 앞에 있던 그래요. 그 학교인데 유명한 학교죠. 근데 그게 이제 그 지역이 쇠퇴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제 도시가 그 발전하면서 이전하게 됩니다. 그 부지가 오랫동안 비어 있었는데 예. 거기에 이제 기업 성장센터가 들어오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 앞에가 이제 삼성역인데 삼성역은 LH가 거기 주차장 부지를 이제 만들어서 예. 그 시민들한테 공급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것은 이제 비싸게 그 일반에 매각하려고 그러는 것을 저희가 막았죠. 약 28일 동안 그 시청 그 시장실을 걸로 옮겨가지고 여기서도 그럼 시장님께서 땡깡을 부르시는 네,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3분의 1 가격에 저희가 매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 그러셨구나.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고양시 보면 이제 그 테크노밸리 킨텍스 주변에 예. 약 8,000실의 이제 호텔 부지가 있었어요. 그래요? 그것이 이제 거의 다 주상복합으로 팔려나오고 그래서 예. 마지막 남은 땅을 이제 30년 동안 못 쓰도록 지금 3천억 좀 가죠. 3천억짜리 땅을 이제 30년 못 쓰도록 미래용지로 붙잡아 놨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예, 그건 나중에 이제 일산 신도시가 60년을 쓰고 나면 그때 이제 리모델링을 하든 재건축을 하든 할 때 예. 그걸 다 개인들한테 부담할 수는 없잖아요. 그때 그렇죠. 이제 공공이 일정 부분을 지원하자. 그때 이 땅을 활용하자 이렇게 했던 거고요. 뭐 고양시가 누려야 할 권리, 시민들의 권리를 그 이제 침해당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많이 싸우고 있습니다. 그 중에 또 하나가 이제 그 우리 한강변에 보면 네. 고양시 구간에 종로구에 다목적 운동장이 있어요. 운동장이요? 네, 서울시 고수부지에 있으면 되는데 그게 왜? 이게 고양시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돈을 줄 테니까 이전해 가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 고양 시민들도 예. 그 한강 둔치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예. 우리도 이용 권한을 줘라. 이거 이렇게 해서. 이재준 시장님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날 텐데. 그래서 지금 종로구랑 조금 이제 저기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그런 거거든요. 서울시 구간은 그러니까요. 전체를 다 한강 둔치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고양시 구간은 아무데도 못 쓰게 해놓고 그 쓰게 해놓은 고기에도 종로구께 들어와 있는 거예요. 예.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런 부당한 권리에 대해서는 그 시장으로서 몫을 내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곧 이사 가겠네요. 그 운동장. 예. 이사 가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저희 부지에 고양시 구간에 질 수 있도록 허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올해부터는 그 청년 담당관실이 신설된다고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이거 되게 또 그 청년들한테 되게 반가운 소식이 될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시장님. 예, 저희는 그 가장 어려운 계층을 보면 청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년들은 사실상 지급도 코로나 위기 속에서 제일 그렇죠, 피해하는 세대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지금 알바자리 구할 수도 없어요, 지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제일 공을 들여서 했던 것이 청년 정책이었는데 그래서 청취자방 허브라든지 28 청춘 사업소, 일자리 센터 이런 것들을 운영해 오고 있었는데 예. 이런 것들이 이제 부서가 3개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하나로 통합해서 그 청년들이 그 한 부서만 찾아오면 모든 것들을 원스톱으로 할 수 있게끔 해보자. 그리고 청년 정책을 당사자 입장에서 발굴해내 가지고 청년들 눈높이에 맞게끔 하자. 그런 과정 속에서 청년 담당관제를 만들었고 이번에 저희들이 이제 사실은 반값 등록금 조례도 그
냈다가 반값 등록금까지요? 네, 그래서 잘 안 대단하십니다. 됐어서 사실상 교육이라는 것은 네. 청년들이 부담해야 될 특별한 과정이 아니라 네. 사회적 자본으로서 그리고 그 시민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95%, 97%가 다 대학 입학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거는 이제는 국가가 내지는 지방자치가 공공이 해줘야 되는 그 과정이다. 그리고 그 과실은 어쨌든 그것을 활용하는 기업들이나 정부나가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이지 이걸 아이고, 개인들이 부담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시장님 저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아이고 고맙습니다. 지금 그 학부모들이 대학교 이제 우리 자식이 대학 가서 너무 좋은데 이 등록금이 또 이게 또 비싸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 학생들이 그러니까. 정부에서 공인된 모든 교육 과정을 거치고 나와도 네. 취업이 안 돼서 그야말로 맞아요. 저희가 되는 거잖아요. 이제 어떻게 보면 예. 채무를 지고 나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모든 나라가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이 등록금을 무료로 해주고 대신 그것을 돈을 벌을 때 취업해서 돈을 벌을 때 거기서 이제 소득세 구간에서 조금 더 타자를 위해서 다음 후대들을 위해서 뛰게 되는 거거든요. 아니 잠깐만요, 시장님. 다른 나라는 그렇게 한다고요? 그렇죠. 지금 유럽 쪽에는 등록금이 없지 않습니까? 등록금이 유럽은 아예 없습니까? 네, 호주는 뉴질랜드 없고 유럽 쪽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신 취업을 하게 되면 거기서 소득세를 우리보다 더 많이 떼죠. 그래서 왜냐하면 사이가 키워졌으니까 그렇죠. 당신이 번 만큼을 조금 더 내야 우리가 그 돈을 가지고 또 후배들을 또 사이가 키워지지 않냐 이런 이제 선순환 구조를 갖고 가는 거죠. 그러면 그 반값 등록금 조례는 다시 또 이렇게 또 계속 또 해야죠. 계속 또 네, 의회랑 잘 협의해서 우리 청년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난해에 고양시가 이제 K 방역의 대표 주자로서 또 많은 성과를 내지 않았습니까? 네. 올해도 역시 뭐 계속 또 코로나19는 이어지고 있는데요. 우리 이재준 시장께서 어떠한 계획을 또 세우고 계신지 이 부분도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예, 고맙습니다. 사실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이걸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할까 이렇게 고민할 때 고양시에서 저희 안심카라는 것을 만들었었죠. 안심카 선별주소. 이제 드라이브 스루라고 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걸 만들어서 하면서 이제 CNN서부터 보도하기 시작해서 그렇죠. 예. 전 세계에 이제 알려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코로나는 이제 우리가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거라는 이제 자신감을 갖게 됐는데 예. 그 이후에 이제 고양시가 안심콜 전화로 이제 하면 출입 관리가 되는 안심콜 제도, 맞습니다. 예. 그다음에 안심숙소 뭐 이런 것들을 다 운영을 해왔었습니다. 올해는 저희가 가장 역점을 두는 사업은 지금 보면 35% 높을 때는 65%가 가족 간 감염이에요. 그래서 이 가족 간 감염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 저희가 이제 고민을 한 거고, 그래서 이제 안심 숙소를 저희가 관내 이제 대학들하고 이렇게 연결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중부대학에서 101실을 예. 운영하고 있고,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나 내지는 가족 중에 감염이 나타나거나 조금 몸이 이상이 있거나 이런 분들은 PCR 검사를 받고 집에 못 가게 하고, 거기서 이제 안전하다는 것을 이제 확약을 받은 다음에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시간만 좀 많으면 좀 여러 가지 더 여쭤볼 게 많은데, 일단은 뭐 오늘은 마지막으로 시장님,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께 좀 신년 인사도 좀 해주시고 좀 마지막으로 한 말씀 좀 해주세요. 예, 고맙습니다. 작년 1년 코로나가 너무나 우리를 힘들게 했습니다. 예. 올해는 빨리 그것이 끝나서 일상으로 돌아가고 우리가 시민과 시민, 사람과 사람이 이렇게 부딪히면서 살았던 인간의 공동체가 과거의 먼 얘기가 아니라 항상 우리가 함께 품고 이겨내야 되는, 가까운 우리가 해야 되는 기본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방역 당국에 헌신하고 계신 분들의 격려와 위로를 주신다면 빨리 조만간에 이 코로나19를 끝을 내고 우리가 기양하는 사회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노력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지 말고 우리가 함께 어깨 올고 나간다면 반드시 승리할 거라는 거, 올 1년 꼭 신년 화두로 삼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양시가 올해는 자족 도시로 대전환하는 그런 기념비적인 한 해가 되기를 응원하고 또 기대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시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자 지금까지 이재준 고양시장이었습니다.